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CPI 지수와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CPI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 달 말에 발표가 있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고요. 기존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가닥을 잡고는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증시이기에 또다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퓨처스 상황은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리비안을 제외하고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되었던 만큼 오늘 월요일장도 이 기세를 몰아서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V 스탁은 2022년에 급락을 하였고 2023년에는 악화될 수 있다고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테슬라의 문제는 나머지 업계에 부담감을 주고 있고 많은 EV 회사에서 현금이 빠르게 타들어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낮아질 수가 있겠고요. 경기 침체는 2023년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 합니다. 테슬라, 리비안, 니콜라, 루시드, 니오 등 대부분 모든 EV 기업들이 작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였고요. 테슬라가 그전에는 어느 정도는 버텨주었지만은 오너 리스크라는 큰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추락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연일 일론 머스크의 내용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고 주당 $420 비상장 회사로 전환 검토를 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주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요. 결국에는 테슬라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이고 현재 트위터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텍사스에서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였고 그 이유는 이제 최근 트위터 직원들의 해고로 개인적 편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언제쯤 일론 머스크의 이슈들이 잠잠해질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합쳐서 테슬라 효과는 사라졌다 하고 있고요. 리비안과 루시드 같은 주식의 엄청난 수익을 반복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믿고 있지만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낫냐, 루시드가 낫냐라는 그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루시드만 하락을 하였다면 당연히 투자자로서 큰 실망은 했을 텐데 전체적인 EV 섹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기업이 치고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 루시드는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모든 제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기세입니다. CES에서 메르세데스, 폭스콘, 그리고 현대와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였고요. 기존에 이제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루시드도 엔비디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을 전 세계 제조업체가 활용할 ECU에 통합할 계획이고 현대, 폴스타, BYD와 같은 회사는요. 클라우드 게임 시스템을 차량에 통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연 기관의 차량 판매가 많이 우세하지만 유럽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가 55% 절감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V 수요는 확실히 늘어날 것이고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무한한 발전으로 강력한 차량으로 거듭날 것이고 이미 내연기관을 가진 분들이 EV 차량을 한 대씩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현대 소나타를 보니까 반갑네요. 시장 점유율 또한 EV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2023년은 미래형 차량의 해가 될 것이면서 루시드 또한 네덜란드 스튜디오 오픈과 함께 네덜란드에 첫 번째 차량이 도착을 하였고요. 여태까지 봐왔던 재원 사항들 중에서 듀얼 모터이지만 1111마력을 자랑하는 드림 에디션 퍼포먼스 차량
비록 이제 한정판이기는 하지만 어느 기사에서 대략 300대 정도라고 본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몇 대가 팔렸는지 확인이 되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한정판 모델이고요. 그랜드 투어링과 퓨어 모델로 유럽권에서도 판매량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위스 스튜디오에서도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유럽 시장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에 럭셔리 브랜드 입지를 확실히 다져주었으면 좋겠네요. 루시드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드림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가격이 곧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가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피터 롤린슨 CEO의 쉐어 수가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스톡 옵션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주주분들의 이제 분노를 사게 되었었고, 저도 처음에는 속으로 욕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이 시기에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했나 하고 화가 많이 났었지만은 왜 그랬는지 몇 번이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현재 적자 상황에서 이러한 무리한 확장은 주주분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피터 롤린슨이 보유 수량을 늘린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지분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로는 기존 주주가 회사에 대한 지분을 늘릴 때 종종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꼭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고요. 결론은요, 확장 프로젝트가 불만족스러운 LCID 홀더들을 화나게 하면서 현재 마켓에서는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보유 변경 등은 그린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LCID 홀더는 가능한 랠리를 위해서 브레이크 아웃 존을 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차량에 관해서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차량 가이드 쇼에 등장하는 루시드 에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 및 테크노 분석,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하고 있었고, 2023년 루시드 에어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루시드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어 세단을 시작으로 앞으로 출시가 될 그래비티 SUV를 판매할 캘리포니아 회사이고요. 포뮬러 E1의 배터리도 공급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포뮬러 E1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는요, 루시드가 유일할 텐데요. 한번 충전으로 완주를 할 수 있는 배터리는 루시드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루시드가 파산을 하거나 한다면 포뮬러 E1 레이싱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 사우디에서 열릴 레이스버드 E1에서도요, 루시드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루시드 그룹의 수익 측면에서는 이 배터리 판매가 아직 적지만 모든 모빌리티에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루시드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황이지만 잘 극복을 할 것이라 믿고 있고, 루시드 오너분들의 모임에서와 같이요, 주주에서 오너까지, 그리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환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디 네옴 시티에 관련해서 국내 기사가 있어서 공유를 잠깐 해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내 언론 대상으로 사우디의 초청을 받아서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제 리야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거대한 거울 같은 건물이었는데요. 주변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물체로 둘러싸인 5층 높이의 대형 건물이었고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인 더 라인의 모습과 많이 닮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거대한 사막의 모습을 반영을 하면서 주위 환경과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묘한 느낌을 주었다 하고 있었고, 한 아랍 여성이 그 옆에 서 있으면서 데칼코마니를 만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옴시티의 내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밀리에 진행이 되어져서 출입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네옴시티. 분명한 것은요, 사우디 빈살만의 허황된 꿈은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고, 비전 2030 프로젝트에 루시드 그룹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모자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